안녕하십니까, 범법 1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유형 중에서 보이스피싱에 관한 범죄가 어느 정도 처벌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반 사기 범죄에 비해서 가중 처벌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간략하게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서 가중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피해 금액과 또 동종 전과, 사기죄 전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6개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1년 6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가중 사유를 만약에 가중 사유가 있게 되면 가중 처벌되게 되고, 감경 사유가 있게 되면 그 범위에서 감경해서 처벌하게 됩니다. 두 번째,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사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감경 사유, 가중 사유를 감안해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세 번째,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4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고,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를 감안해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6년 이상 9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8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할 분담이 수개냐 아니면 간부급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방조, 즉 종범이냐에 따라서 형이 결정하게 됩니다.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에 따라서 선고형이 결정되게 되는데, 보통 감경 사유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서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이라든가 피해 학대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자에게 형을 감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범행 후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라든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경우에는 감경 사유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했듯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든가, 또 범죄 수익은 했지만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게 됩니다. 반대로 형을 가중하게 되는 사유도 있는데, 전에 동종 전과가 있다든가, 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다든가, 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든가, 또 피해가 사회적 약자, 즉 노약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그 피해자가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형을 가중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 구체적 처벌 수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이스피싱은 일반 사기죄보다 형이 가중 처벌되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